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기학 3장의 도체계 및 정전 용량에서 전위계수와 용량계수 그리고 유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위계수입니다. 전위계수를 이제 공부를 하기에 앞서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점에 Q쿨롱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는 Q2쿨롱이라는 애가 있고 여기는 Q3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때 어떤 임의의 점 P점에서 이 P점의 전위 VP를 구할 때 이 VP는 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 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 얘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의 합이 전체 VP, 즉 P점의 전위가 된다라는 것이 중첩의 원리입니다. 즉, 첫 번째 이 중첩의 원리는 다 VP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하에 의해 발생되는 전위의 합이다. 그래서 거리가 R1이라고 하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1분의 Q1 그쵸? 플러스 얘에 의한 전위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2분의 Q2 플러스 R3의 Q3 점점점 즉 어떤 P점의 전위는 모든 전하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전위의 합이다라는 것이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전위계수를 보게 되면 예제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도체가 두 개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도체가 있고요. 또 다른 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반지름을 제가 편의상 R1이라고 보고 얘의 반지름은 R2다라고 보겠고요. 이 두 도체 간 중심 거리를 편의상 라지 R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번 도체에는 Q1 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두고 2번 도체에는 Q2다라고 하는 전하를 주었을 때 이 1번 도체의 전위 V1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1에 의한 전위 4 파이 입실론 제로 R1분의 Q1 되겠죠? 네, Q1을 제가 옆에다 적어 볼게요. 1의 Q1 플러스 자, 중첩의 원리에서 여기에 전위는 이 Q2의 영향도 받습니다.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 Q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V2는 자 이번에 얘의 전위는 얘 Q1에 의한 영향을 받았을 때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1 Q1이 될 것이고요. 플러스 Q2에 의한 전위 4 파이 입실론 제로 R2의 Q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제가 P11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1번 전하에 의해서 1번 도체의 전위란 뜻이고요. 얘를 P12 2번 전하에 의한 1번 도체의 전위란 뜻입니다. 얘는 P21 1번 도체에 의한 전하 1번 도체 전하에 의한 2번 도체의 전위가 되고요. 얘는 P22가 되겠죠. 2번 전하에 의한 2번 도체의 전위를 뜻합니다. 얘네들을 P11, P12, P21, P22를 우리는 전위계수다라고 얘기합니다. P11, P12, P21, P22를 뭐라고 한다? 전위계수라고 한다. 이때 전위계수를 PI, J 이렇게 쓸 수 있죠. J번 전하에 의한 I 도체의 전위 그리고 단위는
페럿의 역수인 엘라스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위계수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전위계수의 성질. 자, 2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내용 중에 분명히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구승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얘는 0보다 크죠? 양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R1이라든지 그죠? R2라든지 R은 거리, 반지름이잖아요. 거리나 반지름이 음수는 없어요. 그죠? 얘는 다 양수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4파 입실론 제로 R1분의 1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이고 양수라는 얘기. 다 플러스 값, 즉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즉 전위계수의 성질 첫 번째는 P11이나 P12나 P21이나 P22 모두 뭐라는 얘기예요? 0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자, 일반적으로 R1이나 R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크겠어요? R이 큽니다. 그쵸? 즉 어떤 도체의 반지름보다 일반적으로 R, 그러니까 두 번째 도체의 거리가 훨씬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R1분의 1과 R분의 1을 비교해 봤으면 어떤 게 커요? 얘가 더 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P11이 P12보다 크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R1과 R을 비교해 봤을 때 R이 더 무한히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P11이 P12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식이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4파 입실론 제로 R분의 1 같네요. 공식이. 그 얘기는 P12랑 P21이 같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위계수에 대한 특징 요 세 가지를 꼭 암기해 주셔라. 이해하면 훨씬 더 좋고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도체의 포함관계입니다. 도체의 포함관계. 문제에는 일반적으로 1번 도체가 2번 도체를 포함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2번 도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도체를 1번 도체가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 이때 전위계수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전위계수에 대한 식을 적어보면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입니다. 여기에서 자, 이런 관계 있을 때 1번 도체에는 Q1에는 Q라고 하는 전하량을 주고요. Q2에는 전하량을 0으로 주게 되면 이건 2장에서 우리가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2번 도체, 즉 안에 있는 동심구에다가 전하량을 주지 않고 밖에 전하량 Q를 주게 되면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가 같게 됩니다. 요점의 전위와 요점의 전위가 같게 된다. 그 얘기는 V1과 V2가 같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Q2에 0을 주었다는 얘기는 이 Q2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맞죠? 그잖아요. Q2가 0이니까. 그때 얘와 얘가 같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로부터 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P11과 P21이 같다라고 하는 관계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2번 도체를 1번 도체가 감싸 안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좋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식은 1번이 2번을 감싸 안았다라는 의미구나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1번 도체를
1번 도체를 2번 도체가 감싸 안았을 때는 어떠한 식이 성립이 되는지를 또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Q2에다가는 Q를 주고요. Q1에는 0을 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요점의 전이와 요점의 전이는 같아지게 돼요. 그럼 식을 적어보게 되면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가 됩니다. 이때 Q1에다가 0을 줬던 얘기죠. 전화를 안 주면 얘가 이렇게 0 되겠죠. 그럼 이러한 식이 성립이 되면서 V1과 V2는 분명히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쪽도 같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P12와 P22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P12와 P22가 같게 되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의미하는 바가 1번 도체를 2번 도체가 감싸 안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2번 도체를 1번 도체가 감싸 안았을 때 뭐 전위계수의 성립식이 뭐냐라고 찾아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찾으면 되죠. 아니면 반대일 때는 이 식을 찾으면 된다. 1번을 2번이 감싸 안았을 때는 관계식은 P12는 P22가 된다. 요 식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5번째로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가 뭐냐? 뭐 기존에 나왔던 뭐 기출 문제인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제. 자, Q1에는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를 주고 Q2에는 마이너스 Q콜롱이라고 하는 전화를 주었을 때 두 도체 간의 정전 용량 C를 전위계수로 표현하라 이거예요. 전위계수로 표현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번 도체가 있고요. 2번 도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얘 전위를 V1, 얘 전위를 V2, 여기는 Q라고 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것을 준 거네요. 그때 이 두 도체 간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전 용량이 있다는 얘기죠. 이 C 값을 뭘로? 전위계수로 나타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먼저 전위계수와 관련된 식을 먼저 작성을 해볼게요. V1은 P11 Q1 플러스 P12 Q2 V2는 P21 Q1 플러스 P22 Q2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Q1에는 Q를 주었다. 그러니까 얘를 Q 이렇게 줬고요. Q2에는 마이너스 Q를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Q2 대신에 마이너스 Q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식이 이와 같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두 도체 간의 자 여기에서 이 정전 용량을 알려면 이 두 도체 간의 전위차 V12를 알아야 됩니다. V12는 V1에서 V2를 빼주면 되겠다. V1에서 V2를 빼면 식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V1은 P11Q 마이너스 P12Q 그죠? 빼기 V2 여기 빼라는 얘기면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돼요. P21Q 플러스 P22Q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P12와 P21은 같잖아요. 그럼 얘를 P21 대신에 제가 P12다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Q로 다 묶게 되면 P11 P12가 두 개네요. 마이너스 2P12 플러스 P22에 Q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정전 용량 C 이때
Q는 CV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C는 V분의 Q죠. 그러니까 V12분의 Q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P11 마이너스 P12 P12 플러스 P22분의 1 단위는 페럿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이 개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용량 개수와 유도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용량 개수와 유도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용량 개수는 뭐고 유도 개수는 무엇인지 한번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여기에 도체 1이라는 도체가 있고요. 여기는 도체 2라고 하는 도체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어떠한 기준 전위 V equal 0 이라는 어떤 기준 전위가 있겠죠. 그죠? 그게 어떤 무한한 원점일 거예요. 그죠? 무한한 어떠한 점의 전위가 0이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2번 도체에 제가 V2라고 하는 전압을 주면 분명히 4파이 입실론 R 분의 Q는 V다라는 식이 있어요. 그죠? 4파이 입실론 R 분의 Q. 그러면 내가 여기에 V2다라고 하는 전위를 주면 여기에 Q2 다시라고 하는 전하가 생길 거예요. 그쵸? 왜? 이 공식에 의해서 V는 4파이 전압이 있으면 전하가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전하가 있으면 얘도 도체고 얘도 도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여기에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놈을 놓으면 반대쪽에 아주 먼 반대쪽에 마이너스 어떤 Q 다시라고 하는, 즉 반대부의 전하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플러스라고 하는 걸 놓으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V2가 양수이면 얘는 플러스 Q2 다시라고 하는 전하가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어떤 전하가 생길 거라고요. 이러한. 그쵸? 얘가 플러스라면 반대의 전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 또 제가 V1이라고 하는 전압을 인가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Q1 다시 플러스라고 하는, 또 둘 다 플러스라고 제가 편향할게요. 플러스라고 하는 전하가 생기겠죠. 그러면 얘 반대로, 그죠? 마이너스 Q1 2-라고 하는 전하가 여기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요걸 합쳐서 이제 Q1이 될 거고, 얘를 합쳐서 Q2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쵸? 그럼 얘를 식으로 쓰면 Q1이라는 애는 Q11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V1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플러스 Q2에 의해서, 즉 V2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요거 Q12 V2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그렇죠? Q2라고 하는 애는 얘에 의해서, V1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Q21 V1 플러스 V2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 Q22 V2 이렇게 쓴다고요. 그죠? 자, 그때 얘 Q11 Q22 Q11 Q22라고 하는 애를 내 전압에 의해 생기는 전하량이잖아요. 내
전압에 의해서 생기는 전하량, 즉 Q11이나 Q22라고 하는 것을 얘를 용량계수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 용량계수. Q12나 Q21은 얘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하량이잖아요. 얘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하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Q12나 Q21이라고 하는 애는 얘를 유도 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는 용량계수. 아시겠죠? 얘네들은 유도계수라고 해요. 그러면 Q는 CV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단위는 뭐겠어요? 정전 용량의 단위인 페럿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페럿으로 쓸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용량 계수와 유도 계수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량 계수와 유도 계수의 성질을 볼게요. 성질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식을 보면 어떠한 도체가 3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떠한 점에 무한한 점의 전위를 제로. 이렇게 볼게요. 얘는 당연히 1번 도체, 2번 도체, 3번 도체겠죠. 1번 도체, 2번 도체, 얘를 3번 도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에 대한 전위를 어차피 0 전위를 기준으로 얘를 V1, 얘를 V2, 얘를 V3 이렇게 써볼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Q1은 하나하나씩 써볼게요. Q11 V1 플러스 Q12 V2 플러스 Q13 V3 이렇게 되겠죠? 3개니까. 그럼 Q2는 Q1이네요. Q2는 Q21 V1 플러스 Q22 V2 플러스 Q23 V3 이렇게 되나요? 그럼 Q3는 Q31 V1 플러스 Q32 V2 플러스 Q33 V3 이렇게 볼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선 여기에서 제가 얘를 접지할게요. 얘도 접지할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접지한다는 얘기는 등전이 0전위로 만들겠다 이거. V2도 0으로 만들고요. 얘도 0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V2도 0, V3도 0 이렇게 돼요. 식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V1은 플러스 양수값이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도체는 자, 여기 R1이에요. R1. 그럼 얘는 요게 R1이고 요게 V1이고 나머지는 다 0이잖아요. 0. 어차피. 그럼 얘가 0이란 얘기는 어떤 공간 내에 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V1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R1분의 Q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얘를 Q1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R1
V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뭐란 얘기예요? Q11이란 얘기예요. 그쵸? Q11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4파 입실론 재료도 뭐예요? 양수죠. R1도 반지름이니까 양수죠. 첫 번째 Q11이나 Q22나 Q33 얘네들은 0보다 크다 이거잖아요. 0보다 크다고요, 얘네들은. 그러겠죠? 얘 양수, 얘도 양수. 그렇잖아요. 얘는 0보다 커요.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분명히 제가 여기 플러스 전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Q1이라는 애잖아요. 얘가 양수면 얘도 다 양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화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공간에 플러스라고 하는 애를 갖다 놓으면 얘 가까운 쪽에는 마이너스라는 애가 모이고 먼 쪽에는 플러스가 모이잖아요. 그럼 얘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이게 뭐가 마이너스라는 애가 어떻게 한다? 모인다는 얘기예요. 즉 얘는 어떠한 마이너스 Q 다른 색으로 써볼까요? 여기에는 어떠한 마이너스 Q 다시라는 전하가 모일 거고 얘도 마이너스 Q2 다시라고 하는 어떤 전하가 모일 거라고. 얘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얘도 마이너스 이렇게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얘는 Q11이고요. 얘는 Q21이고요. 얘는 Q31이잖아요. 얘네들은 음수네, 그죠? 여기에서 Q21이라든가 Q31이라든가 Q41 이런 것들 0보다 작거나 같겠죠. 만약에 아예 유도가 안 되면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작거나 같을 거란 말이에요. 얘는 0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도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음수이거나. 자, 세 번째 특징은 자, 만약에 여기에 5쿨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5쿨롱만큼 얘네들이 유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유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얘가 5쿨롱이면 얘는 뭐 마이너스 2쿨롱, 얘는 마이너스 1쿨롱 이렇게 유도됐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이쪽만 유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대지로 방전할 수도 있잖아요. 유도가 되는 게.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얘네들에 대한 절대값을 다 합쳐도 이것만큼 안 된다고요. 왜? 유도된 애들이니까. 얘는 5쿨롱이라고 하면 5쿨롱에 의해서 유도된 애들이 얘네들이 완벽하게 뭐 마이너스 2쿨롱, 마이너스 3쿨롱 이렇게 안 된다고요. 왜? 여기에 유도되는 애도 있지만 그 멀리 다른 곳에 유도되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이거보다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Q11의 값보랑 Q21이라든가 Q31이라든가 점점점점 얘네들에 대한 이 절대값들을 크기를 다 합쳐도 얘보다 작다 이거예요. 이것이 요 세 가지랑 한 가지 더 있죠. 얘가 얘를 유도하는 거와 얘가 얘를 유도하는 값은 같아요. 그게 뭐예요? Q12와 Q21은 같다. 요 네 가지 특징을 꼭 기억하셔라. 이게 용량계수와 유도계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Q11은 0보다 크다. 즉 용량계수는 0보다 크다 이거고요. 두 번째 Q12 또는 Q21 이런 것들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고요. 세 번째 Q11은 Q21 더하기 Q31 얘네들을 다 합친 것. 그래도 얘가 더 크다고요. 절대값이 그 크기가. 네 번째 Q12와 Q21은 같다라고 하는 요 특징을 외우거나 또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전차폐입니다. 이 정전차폐는 그 1번 도체와 어떤 3번 도체를 서로 유도계수가 0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1번 도체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 1번 도체를 2번 도체가 감싸 안고 얘를 접지했다라고 보겠습니다. 2번 도체를 뭐 했다? 접지했다. 그리고 3번 도체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번 도체와 3번 도체 간에 서로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유도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용량계수와 유도계수로 표현을 해본다면 Q1은 Q2는 Q3는 자 적어보겠습니다. Q11V1 플러스 Q12V2 플러스 Q13V3가 되겠죠. Q21V1 플러스 Q22V2 플러스 Q23V3 그 다음에 Q31V1 플러스 Q32V2 플러스 Q33V3가 됩니다. 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2번 도체를 접지했다는 얘기는 V2 이퀄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V2라고 하는 값이 다 0이 됐다는 얘기죠. 이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를 지울 수 있다. 지워보겠습니다. V2는 0이기 때문에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완전하게 얘가 2번 도체가 이렇게 감싸 안았기 때문에 1번과 3번 간에는 서로 전하가 유도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Q13와 Q31은 서로 유도계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Q31과 13가 서로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Q3라고 하는 애는 V3만 의해서 전하량 Q3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Q1이라고 하는 것도 V1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Q2라고 하는 애는 두 개 다 영향을 받는구나. 그쵸? 얘는 얘의 영향을 받고 얘는 얘의 영향을 받지만 전이 V2는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Q11과 Q21의 관계를 하나 짚고 넘어가 보면 우리가 2장에서 공부하셨을 때 동신구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동신구체에서 만약에 1번 도체에 플러스 Q쿨롱을 주면 요 2번 도체 요 안쪽에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부호의 전하가 유도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기는 같고 반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2번 전하량은 1번의 영향을 받을 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니까 Q11과 Q21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V1, Q1 알 수 있고요. Q3, V3 알면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관계에 의해서 Q2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계식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1번 도체를 2번으로 완전하게 차폐를 할 경우 1번 도체의 전하량과 전압은 1번 도체의 전하와 전하량에 의해 결정이 되고 3번 도체 같은 경우도 3번 도체의 전하량은 3번 도체의 전압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